자, 109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성 충돌이다. 그리고 질량이 같다. 요 두 개인데요. 이거 두 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속도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A 같은 경우에는 A는 갔다가 2L, 3L, 4L, 5L, 6L만큼 왔을 때가 최초의 또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V의 속력으로 6L 간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2V의 속력으로 6L을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때까지의 시간은 둘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V분의 6L만큼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요. 자,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속도의 교환이기 때문에 약간의 요령을 좀 부려보자면 V의 속력으로 가는 것은 요렇게 그 속도가 교환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등속도 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EV로 간 것도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속도의 교환이 일어난 건지 원래 속도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A는 여기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충돌 하면서 여기가 최초의 상태인 거죠. 최초와 동일한 상태. 자, 그리고 또 충돌 하면서 또 최초와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충돌 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최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2019를 4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110번. 자, 요건 이제 해설지가 좀 잘못됐는데, 자, 해설지는 이제 충돌 직전이 나와 있어요. 분리 직전, 분리 직후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번. mgh가 2분의 1 mva 제곱과 2분의 1 mv 라지 m이죠. 3m vb 제곱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va와 3mv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델타 A, 델타 XA와 델타 XB는 운동량 보존 혹은 질량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여기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그 기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A가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만큼 움직일 거예요. 여기까지 올 거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델타 XA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끝에가 이동한 건 델타 XB죠. 뭐 그림상으로는 조금 대충 맞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델타 XA 더하기 델타 XB가 3분의 4H다. 그래서 3분의 1 H인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1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단순히 여기서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질량 중심 속도니까 3m분의 4mv 더하기 2mv죠. 그래서 2v 나올 거고요.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측정을 하면은 뭐 어렵지 않죠? 4v 마이너스 2v와 v 마이너스 2v. 그래서 2v와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자, 3번.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측정을 했대요. 자, 그럼 충돌 전은 2분의 1 m v 제곱과
2분의 1 2m의 v제곱이 있는데 요거의 4분의 1이래요. 요거의 4분의 1이 됐대. 뭐가 충돌하고 나서 2분의 1 m 자 u1 제곱 더하기 2분의 1 2m의 u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이 있죠. 자, 2m이었어요. 2m v 마이너스 플러스 2m에 요것도 다시 바꿀게요. m 2v 마이너스 v 했더니 mu1 더하기 2m u2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의 값이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여기가 좀 수월하게 나올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v1과 u1과 u2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충돌을 해서도 질량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 u1이라고 하는 것은 vcm이랑 더하면 v1이 나오고요. u2도 vcm v2가 나오겠어. 자, 요건 이제 방향 조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m이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12번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구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여기에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좌표에 상관없이 v로 측정할 수 있다면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13번. 자, 1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S에 대해서 이게 자, 여기 있는 이 S가 질량 중심 좌표계가 아니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가 S가 있고 S 프라임이 있어요. 근데 얘가 V로 운동을 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S 프라임에서의 속도를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S 프라임에서의 A와 B의 속도를 V2 프라임, V1 프라임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은 E1은 2분의 1 M1 V1 제곱, E2는 2분의 1 M2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S에서 측정한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다시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 그러면은 얘는 S 좌표계에서는 A의 속도하고 B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인 건데, 자, 얘는 V1 프라임 더하기 V 벡터, V2 프라임 더하기 V 벡터. 자, 얘가 V1 벡터, 얘가 V2 벡터라면,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합을 구하면요. 자, 2분의 1 M1의 자, V1 벡터의 제곱은 내적이죠. V1 벡터의 내적. 자, 그 다음에 2분의 1 M2 V2 벡터의 내적. 자, 그러면은 2분의 1 M1의 자,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V 제곱 더하기 2 V1 프라임 V 벡터. 그 다음에 2분의 1 M2의 V2 프라임 제곱 더하기 V 벡터. 이 V2 프라임 벡터의 내적 V 벡터.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요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질량 중심 좌표계라면, 그렇다면 자,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요 성분이랑 자, 이 성분이랑 이 성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질량 중심의 정의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분의 1 m1 더하기 m2의 v제곱 그리고 상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또 프라임의 제곱이죠. 이제 요거 알고 있는 걸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는 질량 중심 좌표계라면이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대로라면 요걸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V1이랑 V2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 뭐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묶어서 표현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15번. 자, 상대 속도 u로 가까워지고 있대요. 뭐 편의상 a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면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한 a의 지면에서 측정을 했어요. 요것의 속도가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u1. 자, 편의상 둘 다 이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상대 속도가 u라는 얘기는 이거 사실 벡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 자체를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진 않을 텐데 이 문자 자체를 그냥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u2 사실은 u1-u2의 절대값이 u의 절대값하고 같다 이렇게 써야겠죠 원래는. 근데 이제 편의상 a에 대한 속도를 쓸게요. 그러면은 u2-u1이 u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1 u1과 5분의 4 u2를 더하면 그게 vcm이죠. 자, 그런데 반발 계수가 0.5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속력 가까워지는 속력이면 얘가 더 빠르겠죠. 분의 충돌 후 u1 프라임 멀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u1 프라임 했더니 그게 0.5다. 자, 그러면 S1 성좌표에서 측정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다음은 열림만 잘해주면 되죠. 요 다음은 이제 그냥 연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보가 하나가 더 부족하죠. 근데 뭐가 있냐면 요거죠, 요거. 질량 중심 속도가 불변이다. 요거까지 같이 이용을 해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16번. 자, 이것도 이제 해설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 수정한 거 올릴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얘가 V0로 가고 있었는데 내부 폭발로 분열했어요.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다. 자, 그러면은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는 E라고 하는 게 뭐야? 얘네가 충돌하고 나서, 폭발하고 나서 V1 제곱 2분의 1이죠. 2분의 1 M V2 제곱.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량중심 좌표계에서 봤을 때 질량비가 3대 1이었는데 처음에 정지에 있었잖아요. 질량중심 좌표계에서는 정지였단 말이에요. 정지에서 폭발을 했죠. 그러면은 얘의 속도는 질량중심 좌표계에서는 COM 좌표계에서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V, 이쪽 방향으로 3V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4분의 3m에다가 V제곱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m 그 다음에 9V 제곱. 자, 그래서 이제 속력비도 알았고 질량비도 알았기 때문에 에너지비도 알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량중심 좌표계에서는 V가 얼마냐? 루트 3n분의 2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자, 질량중심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질량중심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A의 속도는 A는 자, 질량중심 좌표계의 속도는 V0죠. 그러면 밖에서 보면 V0에 마이너스 루트 3n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쵸? A가 뒤쪽이니까,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하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거기 우리 해설에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118번. 자, 요건 이제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t equal 0일 때, 자, 질량 m인 놈이 분리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놈. 자, 요 놈에 대한 속도라는 표시로 이렇게 음영처리를 좀 해줄게요. 자, 얘가 V1. 자, 지금 쓴 건 크기만 쓴 거죠. T1일 때는 어떻게? 3m에 대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V2. 자, 얘는 2m이고 얘는 3m.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가져갈까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딴 건 없죠. 자, 자, 얘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요. 얘가 V1이면 이쪽으로는 얼마예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죠? 처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자, 이 좌표계에 대해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면 좌표계에서는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얘가 5V면 얘가 V로 운동을 하겠죠. 그치? 그런데 요게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왔을 때 여기는 여기 요 덩어리 3m짜리가 봤을 때는 얘가 V1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거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V1, 요 V가 뭐예요? 얘가 6분의 V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6분의 5V1이고요. 얘는 6분의 V1이 되겠어요. 뭐, 식으로 써보자면, V1, 마이너스 V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5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이제 어떤 게 간편하냐면, 자, 자, 6분의 1V1 좌표계에서 볼게요. 6분의 1V 좌표계에서는 3m과 2m이 모두 정지 상태였죠. 자, 얘네가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3m에 여기에서 보면 얘가 3u로 가면 얘는 2u로 가는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플러스 v2라고 하는 게 3u 마이너스 2u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u는 얼마예요? 5분의 v2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 v2, 얘는 5분의 3v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m에 대해서 보면 자, m에 대해서 3m의 물체를 보게 된다면, 자, m이 봤을 때는 6분의 5v1이 되겠죠. 6분의 v1. 요 좌표계에서는 3m짜리는 마이너스 2v2이니까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역학적 에너지가 A만큼 증가했는데, 자, 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는, 내부,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 에너지가 A만큼 증가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m u 제곱의 두 물체, 질량 m인 게 두 개로 쪼개졌죠? 그게 A다. 따라서 자, u 제곱이 m분의 A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는 불변이에요. 그치? 외부에서 뭐 작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VCM이 고정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자, VCM 플러스 U로 가는 놈이 있을 거고, VCM 마이너스 U로 가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위에서 구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VCM을 알 수가 있어요. V2죠, V2. EM짜리가 폭발을 한 거니까. 아니죠. V2는 이제 우리가 3M에서 본 거고, 지면에서 봤을 때로 바꿔서 봐야겠죠. 그러면은 5분의 3V2였는데 지면에서 봤을 땐 6분의 V1이랑 더해져서 구해진다. 그래서 요게 VCM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119번. 119번은 일단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외우는 단계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면 MDV가 UDM이다. 요걸 이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정확히는 이제 플러스가 여기죠. 자,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DM, DT, A. A가 아니고 U죠. 그 다음에, 자, V,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U, Ln, M1분의 M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단순한 대입이에요. 자, 120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반발계수 2가 있어야 돼요. 자, 충돌할 때 반발계수 2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충돌하기 전에 질량이 M인 물체, A는 4. 그리고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충돌이니까 운동량 보존 있어야겠죠. 운동량 보존. 자, A는 질량이 라지 M이죠. 4M 마이너스 2M은 M, 자, V 플러스 M, U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반발계수를 사용해 봅시다. 반발계수. 자, 처음에 가까워지는 속도, 요걸 보면 이제 A가 이쪽에 있었다, B가 이쪽에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가까워지는 속도는 6이었어요. 6에 반발계수 배를 해주면, 그게 이제 나중 속도의 차이가 되겠죠? 자, 얘가 이쪽으로 4, 이쪽으로 2였어요.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는 얘가 V, 얘가 U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U 빼기 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립을 하는 건데요. 자, 자, B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U를 구하는 거죠. M을 날려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4 마이너스 M분의 2M V 플러스 M분의 MU.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M 플러스 M, M 나누기 M 플러스 1 분의 4 플러스 6, 2 마이너스 M분의 2M. 이게 U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극한의 상황이니까 얘가 0, 얘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이제 그 반발계수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고요. 자, 121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얘가 이제 하나로 붙는데 이 떨어질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 V가 만족하는 식은 1번 2분의 1 MV 제곱이 mg 4x 제로죠. 자, 그런데 얘는 완전 비탄성이라고 했으니까 mv가 4mu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u가 4분의 1v입니다. 근데 이 4분의 1v의 속력을 가지고서 4m의 물체가 다시 쓸게요. 이 다음은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충돌을 하고 나서는 또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조심할 건 이제 충돌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그 운동 에너지가, 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로 모두 바뀌죠. 이렇게. 사실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중력 포텐셜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평형점, 여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단진동에서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죠. 이렇게 해서 멈춘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평형 조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평형이란 얘기는 kx0가 mg 이렇게 이제 또 엮을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 섞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22번. 자, 정지했던 놈한테 탄성 충돌을 했습니다. 자, 탄성 충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2차원상에서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그럼 얘는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주면 2분의 1 질량이 질량 얘기가 없죠. 이것도 찾아야 돼요. ma v 제곱은 자 t초 동안 1,2까지 t초 동안 t, 마이너스 1까지 자 2분의 1 m a의 자 t초 동안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b의 t초 동안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정 당연히 충돌이니까 자 일단 1번으로는 수직 방향이 편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0이었으니까 그러면 MA의 수직 방향 2 나누기 T죠. 정확하게. 자, 아래쪽 방향으로는 T초 동안 1만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정 수평 방향. 자, MAV는 MA의 T분의 1 그리고 MB의 T분의 X. 자, 요걸 연립. 요거 세 개 다 연립하면 돼요. 일단은 뭐 순서를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얘를 가지고서 MA랑 MB의 비율 구해주고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X랑 V 사이의 관계 구하고 여기다가 V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3번. 자, 얘도 방금 했던 문제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자, 얘가 다시 충돌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난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요 놈이 수평 방향 속도는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3m 뭐 v라고 할게요. v가 3mt분의 x 더하기 mt분의 x다. 수평 방향이고요. 자,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요렇게 올라가는 것과 요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 두 가지죠. 이렇게 두 개가
와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 지점이 여긴 거죠. 그러면 자 얘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꺾여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ED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얘도 두 번째, 여기서, 연직 방향으로는 이제 B의 속도를 U라고 하면은, B의 속도를 U라고 하면은, 얘는, 3U죠? 여기는, 3U. 그러니까, 4U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이동하면 이게 2D가 나온다.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아이고 아니죠. 는 2분의 1 m 3u 제곱 더하기 t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3m의 3u 제곱 더하기 t분의 x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식이 있고 얘네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24번) 자, 124번은 봅시다. 사실 124번은 그냥 진짜 주어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운동량 보존식을 세우고요. m v1 a 질량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m v2 코사인 세타 2 0은 m v1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mv2 사인 세타 2. 자,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더해주고 정리를 하면은 됩니다. 그냥 운동량 보존 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것과 에너지 보존 mv1 제곱 mv2 제곱 요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코사인 세타의 부등호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과정은 이제 해설지에 있으니까 따라서 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5번. 자, 요게 B고 얘가 A라는 얘기죠. 자, A와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가 둘의 상대 속도가 처음 상대 위치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떠내려가고 있고 B는 이제 얘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에서 본 A의 상대 속도가
요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u가 미지수니까 우리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고 할게요. 그럼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색이 낫겠네. 자, 이 라인 위에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a가 본 b의 상대 속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A 벡터는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A 벡터는 이렇게 있고, 자, 근데 B 벡터는 그러면 어느 방향이어야 돼요? 이쪽 방향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최소가 되어야 하니까, 자, 방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A의 방향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V라고 하는 이 벡터가 있죠? 자, 그러면은 U 벡터는 이거 이런 식으로 무수하게 많은 놈들 가능한 녀석들이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여기에 수직한 녀석이 최소다. 그러면 U를 V와 요걸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탄젠트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가 a분의 b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u 벡터는 여기서 이쪽 방향 벡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u 벡터의 크기는 v 사인 세타이고요. 그러면은 방향까지 하면 v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x 햇 코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v, 자, 사인 제곱입니다. 사인 제곱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제곱 x 햇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b y 햇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U로 운동하던 B가 A와 충돌을 한답니다. 탄성 충돌이래요. 그러면은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보존이 되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A의 질량은 B의 2배이고, 자, 그림의 상태에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을 t0, 그럼 t0를 일단 구해주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누기 v 사인 세타, v 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죠. 그렇기 때문에 b, v,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자, 근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네요. 자, 충돌 시간으로부터 이만큼 지났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탄성 충돌이에요. 탄성 충돌이면 뭐냐면, 상대 속도는 똑같고, 상대 속도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상대 속도 크기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음, 상대 속도가 u죠. 아니. 상대 속도는 따로 구해야 되군요. 자, 이것도 잘못 구했죠. u가 아니고. t0는 v 코사인 세타 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간 거예요. 근데 2배 거리를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2배밖에 더 되겠죠. 2배가 되는 거예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2배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26번. 자, 여기서도 나왔죠. 탄성 충돌이에요. 네, 이제 C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구해라 라는 얘긴데. 자, 질량중심 좌표에서 본다면 이 질량중심은 그냥 정지된 상태인 거기 때문에 질량중심에서 봤을 때 상대 속도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얘가 둘의 상대 속도가 V잖아요. 그러면 요게 멀어질 때도 똑같이 V예요. 자, 근데 자 봅시다. 원점에 정지했던 물체 B와 탄성 충돌을 하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U라고 할까요? 이쪽 방향을 U라고 하면은 B는 이쪽 방향도 U죠. 그러면 A는 위쪽 방향으로 2U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운동량 보전 또 써줘야겠죠? MV는 MV 프라임 더하기 MU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충돌을 했고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아이고 잠깐만 자, 그러면은 3분의 5V로 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U의 속력으로 D만큼 가는 동안 3분의 5V 플러스 V 프라임을 했더니 그게 XP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얘네가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보존까지 이제 깔끔하게 써주면 되겠어요.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 2u의 제곱 더하기 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2m의 2u 제곱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렇게 연립만 잘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자, 다음에 127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탄성 충돌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질량중심 좌표계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질량중심 좌표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중심 좌표계면은 얘는 mv0 마이너스 2mv0죠. 나누기 3m입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V0가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충돌 전은 어때요? 충돌 전은 질량중심 좌표계에서 본다면 3분의 2 V0가 되겠죠. 마이너스 물론 X방향. 자, 근데 충돌하고 나서가 이제 문제인 건데, 충돌하고 나서 질량중심 좌표계는 질량 중심의 속도는 혹은 운동량은 불변이죠. 그럼 충돌하고 나서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질량 중심 속도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COM, VCOM 이때 A가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이어야 지표면에서 보면 얘는 수직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얘는 이쪽 방향이어야겠죠. VACOM. 근데 얘네는 이제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을 향하게 돼요. VB는 COM. 그런데 자, 얘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3분의 2 V0로 오고 있었고, 얘도 3분의 2 V0인가요? 3분의 4죠, 얘는.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려면 얘가 4, 얘가 3분의 4 V0, 얘도 3분의 2 V0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각도만 잘 찾아주면 되죠. 요게 3분의 1 V0니까 여기에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 요놈의 단위 벡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8번이 이어지는 문제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구하란 거예요. 이 색으로 할까요? 이거 구하란 겁니다. 이거. 지면에서 봤을 때 이거. 요거 이제 요 초록색의 VB 질량 중심에서 본 B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요 질량 중심 속도를 더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요거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거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데 요거 연습을 많이 해두면 이제 편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상대론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요게 많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요걸 좀 연습을 많이 해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129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탄선 충돌을 계속해서 60도씩 이렇게 이제 각을 이루고 있는 물체들과 모두 탄성 충돌하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질량이 같은 거. 자, 질량이 같고 탄성 충돌이다. 자, 요게 이제 1차원에서는 이제 속도 교환이었지만 2차원으로 넘어오면은 충돌 후 두 물체
사이 각도가 9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충돌 후에 여기가 60도 간격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은 튕겨 나가는 녀석은 60도 각도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녀석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생각을 해보면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뭐 판단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2분의 루트 3 V0가 될 거야. 충돌하고 나서 요놈이에요, 요놈. 자, 그럼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똑같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한테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30도죠. 이쪽 방향으로 되고 이렇게 튀어갈 건데 여기에서는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60도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충돌하고 나서 4분의 루트 3 V0가 될 거고요. 뭐 사실 이제 뭐 상황이 어렵다 뿐이지 얘는 그냥 단순히 탄성 충돌을 여러 번 했다 뿐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그러면은 적당한 좌표계를 또 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60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또 위에 거에 절반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다 구하고 나면은 얘가 16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이제 이걸 안 쓰면은 이제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니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129번 마무리하고요. 130번 봅시다. 자,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충돌하다. 이게 같은 속력이죠. 서로 같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충돌한다. 에너지 손실이 없고 충돌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세타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할 때, 자, 충돌 후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이제 탄성 충돌이고, 탄성 충돌은 이제 상대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방향이 바뀐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얘네는 서로 같은 속력으로 오고 있었으니까 4mv 그리고 mv. 자, 그럼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상대 속도는 질량 중심 속도 여기다 놓고 해놓을까요? 자, 얘는 5분의 4v 마이너스 5분의 1v, 그래서 5분의 3v죠. 그러면은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5분의 2v로 가까워지고요. 얘는 5분의 8v로 오고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충돌하고 나서 이 상대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니까 자, 우리는 각도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5분의 3v로 가는데 5분의 2v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느 방향일지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지면 관찰자의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면 관찰자는 이 둘의 덧셈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지면 관찰자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인 거니까 이들 중 최대 값은 뭐겠어요? 이 놈을 원으로 그렸을 때 이 각도가 세타 맥스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는 요건 접선이에요. 접선.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이 질량 중심 좌표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수업 중에 들었던 내용 잘 기억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알겠죠? 자, 131번. 보자.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배운 거 있잖아요. 아이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쏜 거, 그치? 그때 여기가 2분의 1이죠. 절반만 갈 거예요. 여기가 세타고 따라서 H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1 L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 결과는 외워놔도 좋아요. 자, 그럼 충돌을 할 때를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정말 단순히 그냥 계산이죠. 충돌을 했는데 얘네가 이렇게 빗맞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충돌이 그냥 충돌이네요. 잠시만. 그냥 충돌인데 H2의 최대값이니까 뭐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됐대죠. 보존이 되어 전부 다 이제 쏟게 되면 이게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주면 자, 얘네가 이렇게 U1, U2, M으로 올 건데 이때 U1하고 U2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똑같죠. 사실 여기에서 Vx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VCM을 구하면 M 더하기 M분의 M-M의 Vx가 되는 거고요.
요 V1, V2라고 하는 게 사실은 VX랑 똑같죠. 왜냐면 똑같은 각도, 똑같은 속력으로 날려야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것에 대해서 H2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을 쓴 거예요. 이것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U1하고 U2라고 하는 게,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 VX가 아니고, 요거는 CM 좌표계죠. CM 좌표계에서 본 속력들이기 때문에 U1하고 U2가 CM 좌표계에서의 속력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뭐 U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VX에서 VCM을 뺀 값이니까 이걸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 주면 되는 문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가 되겠고요. 133번 옵션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33번. 자, 충돌하는 순간 지면에 대한 추와 상자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공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mg 요거는 L 1 코사인 세타만큼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요. 그게 2분의 1 mva 제곱과 2분의 1 라지 m vb 제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때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MVA로 가는 거면 얘는 반대로도 이렇게 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요거 연립이에요.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1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상자 벽면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A가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A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자 벽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죠? 이건 뭘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자 벽이 x만큼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길이 L 사인 세타가 되죠. 에서 x만큼 뺀 게 되죠. 그러면은 질량 중심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자, xm은 m L 사인 세타 마이너스 x의 형태가 될 겁니다. 요걸 연립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풀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133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134번은 이제 요 문제에 맞춰서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에너지 보존만 잘 쓰면 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얘네가 이렇게 동시에 붙잡고 있었으니까 첫 번째,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은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여기는 EM으로 묶여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가 V라면 여기는 EV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1 KD 제곱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자, 2분의 1 M V의 제곱과 2분의 1 EM V 제곱을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KD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자,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일단 C가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이건 C의 운동 에너지고, 자,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이 움직여요. 질량 중심이 2분의 1 m v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힘의 법칙을 쓰면 돼요. 자, 얘는 10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 그게 2kg을 A로, 그 다음에 6N으로 8A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상대 가속도가 있을 거예요. 상대 가속도를 이용해서 2분의 1 A T 제곱이 L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복잡해는 보이는데 그냥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K번째 충돌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K번째 충돌 전의 속도, K번째 충돌 바로 직전의 속도를 V K-1이라고 한다면 K개가 있죠. M KM 그게 하나씩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K번째로 바뀌는 거예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K번째 충돌 직후, U를 직후로 보고, 직전으로 보고, 그러면은 직전과 직후 사이에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분의 1 KM의 자 V K-1의 제곱 아니죠. 직전을 K번째 직전을 이렇게 두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되겠죠. 자, 직전에는 이거고 직후에 이거라면, 그러면은 충돌하기 전에 자 K-1번째 직후에다가 더하기 자 요거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K의 M, G, H예요. 그게 충돌 직전의 속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입이에요. 대입을 해주시면 점화식이 나오게 되고, 그 점화식을 푸는 겁니다. 푸는 거고, 푸는 과정 자체가 이제 해설지에 써 있으니까 푸는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돌과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충돌 전후가 아니라 얘는 K-1번째 직후와 K번째 직전 사이의 에너지 보존이죠. 요게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사실상. 왜 이러냐.
자, 다음에 137번. 자, 13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용한 F가 이 두물체 개의 가속도를 이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ACM이라고 하는 게 EM을 F로 운동을 시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DCM은 D에서 2분의 1을 뺀 거죠. 그래서 요걸 그냥 쓴 거예요. 자,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질량 중심의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2분의 1 A T 제곱이 되고요. 이때 속력이 V가 되었으니까 V는 CM이죠. A, CM, T.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인 거죠. 단순하게. 자, 138번 문제는 이제 요 그림 순서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계속해서. 자, 근데 한번 충돌할 때 반발 개수가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 자, 먼저 충돌 직전,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이건 충돌 후죠. 요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먼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충돌 직전이죠. 맞나요? L보다 커지면 A가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B의 속력은 작아지다. 작아져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후에니까 아이고 안 바뀌니. 여기 충돌 직전 요 V1과 V2를 구할 필요가 있죠. 자, 얘네는 어떻게 운동량 보전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탄성 충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뭐 반발계수식이죠. 반발계수식을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자, 그럼 이제 V1과 V2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충돌하고 나서를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요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써놨는데, 충돌하고 나서면은 V1 프라임, 얘네는 처음 V1 V2랑 똑같죠. 근데 그게 M2 V0인 거야. 자, 그러면은 반발계수도 생각을 해보면 V1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2 V2 V1인데 이게 2 V0죠. 그러니까 충돌 한 번에 이제 요 반발계수가 하나씩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n번째 충돌을 하고 나서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다. 연립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자, 139번 보도록 할게요. 139번에 이제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얘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늘어나 있던 상태에서는 용수철이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벽을 미는 힘이 존재하는 상황에 A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가 빵이 되고 끌려 나가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은 B의 최대 속력은 언제이겠는가? 자, 얘가 여기에 왔을 때이죠. 이거 지나면서부터는 줄어들면서 속력이 또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kx제곱 2 mv0 제곱 2분의 1 mv0 제곱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이라고 했어요. 최대로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속도가 같아질 때죠. 둘의 속도가 같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얘로 들어와서 m과 라지 m이 동일해졌을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그때의 길이는, 자, 요건 이제 에너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분의 1 mv0 제곱이었는데 그게 2분의 1 m 플러스 m v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k x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의 최대 속력은 언제겠느냐? 요건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어차피 이게 이런 상황인 거랑 똑같아요. 얘가 V0로 질량 M짜리가 라지 M인 물체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딪힌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분리되기 직전, 그러니까 마치 탄성 충돌이죠. V1 V2. 자, 이때를 보는 건데요. 일단 운동량 보존하겠고, 운동량 보존이 있겠고, 그리고 탄성 충돌이니까 이렇게 반발계수 시계기죠. 원이 앞에 있죠. 반발계수식 이용해 주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140번. 140번은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얘가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서 구심력을 쓸 텐데, 그거는 이 레일 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구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속도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식을 세워보면, 자, 일단 얘가 질량이 2m짜리죠. 그러면은 자, mv0인데 얘가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여기 위에서의 속도를 u, 그때 이 트랙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mu 더하기 2mv가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보존 써야겠죠? 2분의 1 m v0 제곱이 2분의 1 2m 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u 제곱 그리고 mg 2r도 만들어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여기 꼭대기에서의 구심력이 있죠? 자, mg 플러스 n2. 자, 트랙 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속도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r분의 m v 플러스 u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게 mg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연립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립이 좀 까다롭고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요거 자, 14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B와 C를 이렇게 놨어요. 자, 충돌한 직후. 자, 충돌한 직후래요.
질량 m으로 같으니까, 자, 얘네는 지금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충돌항 직후에는 A랑 B는 속력이 2분의 1 V0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건 2m이고, 질량 중심의 속도는 mv0 더하기 c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3m이죠. 3분의 1 v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의 최대 압축 길이는,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죠. 자, 둘의 속도가 동일해지는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3m의 속도가 v가 될 때, v는 3분의 1 v0가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2분의 1 m v 제곱 2 2분의 1에 m v 제곱 그리고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C의 최대 속도를 구해라. 자, 그럼 충돌 해서 그 다음은 이제 탄성 충돌로 보면 되죠. 그래서 mv0가 2mv1 더하기 mv2 그리고 v0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속력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질량 중심 좌표계를 이용해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2번 마무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14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방 정식이죠. 자, 로켓방 정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예,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안 나오기도 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나오고, 로켓방 정식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 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바탕으로 풀 수 있어야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바뀌겠죠. 순간이 아니고 이제 어떤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요 V가 U예요. U. 사실 U. 여기 있는 요 U가 뭐냐? 얘가 마이너스 VA다.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자, 그럼 델타 V라고 하는 게 M분의 V 얘가 A죠. VA 델타 M입니다. 자, 그러면은 K번째를 발사를 했다라고 해보자. K번째에서 K 플러스 1번째 발사했을 때를 볼게요. 자, 얘는 더하기 K번째를 발사하고 나서이니까 VA의 M 되겠네요. M개를 뺀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K번째 1번, K 플러스 1번째를 발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개차수열이죠. 여러분들 개차수열 요거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V0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M-1까지 마이너스 KM VAM. 자, 이거 K 플러스 A라고 K는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 속력이 정지 상태였으니까 빵이었고요. 자, 여기서 질량 M이라고 하는 게 N분의 MA라고 하는 일정한 값으로 표현이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리미트 값을 취했을 때,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했을 때 어떻게 여기서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인테그랄로 바뀌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뭐 그 다음은 이제 적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14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운동량 보존, 자, P0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 두 개가 30도로 같은 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요걸 P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0는 2P1 코사인 3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니까 2m1분의 P0 제곱은 2m1분의 P1 제곱 더하기 2m2분의 P2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 m1 대 m2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나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질량 중심의 속도가 얼마예요? 얘가 그러면 3분의 1v0가 되겠죠. 질량 중심의 속도가 3분의 2죠. 자, 그러면은 A는 질량 중심에서는 3분의 1v0인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는 3분의 2v0로 오는 걸로 보이겠죠. 자, 요런 상황이라면, 자,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얘네 둘의 각도만 바뀐다,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그러면은 A는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v0, B는 이쪽 방향으로 3분의 2v0.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B는 이제 현실에서의 각도가 있죠. 자, 지면에서의. 자, B는 질량 중심이 있고, 질량 중심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질량 중심이 있고, 3분의 2v0가 있고, 그리고,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의 각도, 속도가 있죠. 얘가 3분의 2v0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지표면 좌표계에서는 이게, 여기가 얼마? 여기가 60도가 나왔대요. 그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일 수밖에 없죠. 즉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A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3분의 2v0가 있는데 자, A는 위쪽으로 3분의 1이에요. 위로 3분의 1. 그런데 여기 각도는 60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 지표면 좌표계에서 세타니까 자,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v0 더하기 3분의 1v0 코사인 60도 분의 3분의 1v0 사인 60도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해서 144번 까지 마무리 해볼게요.